안녕하세요, 브릿지 최동수 기자입니다. 올해 하반기죠.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 청약을 진행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량은 3기 신도시는 아닙니다. 바로 이 사전 청약 물량 중에 이 수도권 공공택지인데요. 이 공공택지 중에 숨은 보석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량은 작지만 입지가 3기 신도시보다도 좋은 곳입니다. 자, 1편과 2편으로 나올 텐데 오늘 1편은 서울편입니다. 그래서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물량은 신혼희망타운인데요.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자격 요건 되시는 신혼부부들, 이분들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물량은 작지만 되기만 하면 로또 청약이니까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하시면서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현장으로 가보시죠.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서울시 동작구 동작본동입니다. 제 뒤로 여의도 63빌딩이 보이고 그 뒤쪽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한강 뒤쪽으로 마포구와 용산구 조망이 쫙 보이는데요. 오늘 날이 흐려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저희가 맑은 날 사진 한번 더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짐작도 하실 것 같아요. 이곳이 사육신묘라는 곳인데 서울시 우수 조망명소로 지정된 곳이고, 또 여의도 불꽃축제가 열릴 때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수한 조망을 가진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데요. 지금 제 뒤쪽으로 이 노량진 수방사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35층 5개 동이 들어섭니다. 자, 이곳 진행 상황을 좀 보면 이곳에 신혼희망타운 200여 가구가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 사전 청약에 나서는 겁니다. 이 총 물량은 더 있는데 나머지는 군 관사 물량으로 빠지게 됩니다. 물량이 작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입지랑 조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이곳 입지적 장단점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충 짐작하실 텐데, 노량진역까지는 10에서 15분, 노들역까지는 도보로 5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지도에서 좀 보시면 이곳이 서울 한복판인데요. 그래서 용산,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 이 서울 각 지역으로 가기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노량진 수방사 부지 바로 뒤쪽에 지금 보이면 한강철교 보이시죠? 이곳에 지하철과 KTX가 지나갑니다. 바로 앞에는 88대로가 있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을 때는 아무래도 소음을 조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주변 시세도 보겠습니다. 이 레미안 트윈파크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레미안 트윈파크 전용 5구가 13억 중반대, 그리고 전용 84가 14억에서 16억 원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떴고요. 이 앞으로 노량진도 재개발이 되고, 또 이거 노량진 수방사 부지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쯤이면은 이곳 시세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입지가 좋은 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격 요건과 청약 유의사항 등은 저희가 현장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이 수도방위 사령부 바로 옆인데요.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과 사당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곳은 남태령 군 관사부지입니다. 이 수방사 바로 옆에 위치한 이 한울아파트 단지이기도 한데, 이곳을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을 해서 신혼희망타운 300여 가구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 시기는 올해 9월이나 10월쯤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총 770여 가구가 들어섭니다. 이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하고는 행복주택과 군 관사가 다시 들어설 계획입니다. 자, 이곳 사업 진행 상황을 좀 보면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주민공람을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조만간 다시 재개한다고 하는데요. 환경영향평가가 끝이 나면은 국토부 심의를 거쳐서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또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게 사업 기간이 2025년이어서 3기 신도시보다 입주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입지적 장단점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교통부터 보죠. 대중교통은 좋습니다. 자, 지하철역까지는 가깝죠. 남태령역 4번 출구까지 400m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당역이 있는데 사당역까지는 도보로 900m입니다. 버스도 많습니다. 자차를 이용하실 분들 보시죠. 이 사당 IC가 있는데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사당 IC입니다. 이 강남구 양재동부터 광명시까지 이어지는 도로죠. 이 강남 쪽으로 빠지실 분들, 그리고 광명 쪽으로 가실 분들 모두 쉽게 이 IC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이 교통체증입니다. 이 지구 바로 앞이 바로 이 남태령 고개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차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 교통체증을 교통대책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좀 아쉽습니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방사 인근인데 큰 마트나 또 백화점 등을 쉽게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기 신도시 과천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쪽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사당역까지도 가까우니까 이 사당역 인프라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 뒤로 이 산 보이시죠? 이 산이 관악산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가 아마 관악산으로 이게 둘러싸여 있는 형태가 돼서 이 습세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곳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량진 수방사부지가 올해 7월에서 8월 200여 가구, 남태릉 군관사부지가 올해 9월에서 10월 300여 가구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이 물량은 사전청약 때 조금 조정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두 곳은 신혼희망 타운이죠.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니어서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거주자인 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 그 이유는 이따 이 당첨자 선정 방법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혼희망타운 올해부터 자격 요건이 완화가 되죠.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되는 건데, 분양 가격과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격을 보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한부모 가족은 6세 이하를 둔 아버지 또는 어머니입니다.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이 자격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계약이 취소가 됩니다. 자, 입주자 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6회 이상 납입한 분이어야 합니다. 이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조건도 있습니다. 이 자산 조건은 내가 가진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 해서 부채를 뺀 금액이 3억 3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가 표 띄워드렸죠. 이 표 보시면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으로 거주 의무기간이 주어집니다. 최대 5년까지 주어진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이 거주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집 빼앗깁니다. LH 등 사업자가 다시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있어서요. 이 점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뽑는 방법 알아보죠. 1단계 우선공급과 2단계 자녀공급으로 나뉘는데, 우선공급과 자녀공급은 혼인기간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나뉩니다. 우선공급은 물량의 30%를 공급하는 건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나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입니다. 우선공급 조건이 된다면 그 다음 이제 지역별로 나눕니다. 자, 근데 여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100%요. 그래서 지원자 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우선 공급 서울 거주자에게 대부분 다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 거주자 분들끼리 우선 모이겠죠? 그럼 거기서 경쟁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점으로 여기서 나뉩니다. 자, 이게 가점이 9점 만점이에요. 2019년 12월 수서 신혼희망타운 당첨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1단계 우선 공급 커트라인 보면 9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점 받은 사람들 중에 추첨으로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서 역세권만큼이나 여기도 위치가 이 두 곳 모두 좋으니까 아마 9점 만점자 중에서 추첨으로 뽑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9점 만점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표 띄워드렸죠. 이게 가구 소득이 70% 이하여야 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고 저축 납입 인정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돼요. 결국 가구 소득이 70% 이하인 분들, 나머지 조건들은 이제 만족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신 분들이 이곳 9점이 돼서 좀 확률이 높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단계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의 신혼부부, 또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 물량의 70%를 공급합니다. 이 역시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텐데요. 수서 역세권 당첨선을 보면 이게 만점이 2단계는 12점입니다. 그래서 10점에서 12점 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서 신혼희망타운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대출이 최대 70%까지 가능한 건 이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있는 건데, 이게 자산 기준 3억 300만 원을 초과하는 신혼희망타운은 무조건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1.3% 고정금리고 30년간 70%까지 가능한 건데요. 이게 향후 주택 매도할 때 시세 차익의 50%까지, 최대 50%까지 나눕니다. 저희가 표 띄워드렸는데 보시면 수익 공유 정산표, 대출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대출을 얼마 받는지에 따라서, 자녀 수에 따라서 최소 10%에서 50%까지 수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세 매각 차익의 전부를 다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진행할 사전 청약 수문보석 1편 서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량은 정말 얼마 없죠. 그래서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요건 되시는지 꼭 알아보시고, 조건만 되시면 무조건 넣어봐야 할 곳이다. 입지나 뭐 조망 등이 워낙 좋은 곳이어서 넣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수도권 물량은 없냐,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경기도 수도권에서도 좀 숨은 보석, 정말 입지 좋은 곳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릿지 최동수 기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